있습니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페이지별로. 접방 공식은 다 머릿속에 들어왔습니까? 네. 아직 안 외웠어요. 네? 아, 외웠어요. 자, 곡선 위에 접점이 주어지면 얘가 쉽죠? 얘가 케이스 1이고 얘는 x제곱 대신에 뭐 넣는다? x1x 1차원 대신에는 2분의 x 더하기 x1 이거 대입된다고 생각하면 y제곱이든 뭐든 다 똑같은 규칙이니까 이렇게 하나만 기억하면 되고 자, 기울기가 m인 적발은요 자, y제곱은 4px 자, 요 포물선에서는 좌우로 올록한 거에서는 y는 mx 플러스 n분의 p 이렇게 되는 거 그쵸? 자, x제곱은 4py에서는 외울 필요는 없다. 여기서 기울기 몇 분의 몇인 거 추론해서 n분의 1인 거 추론해서 y는 x 무슨 이동시키면 된다? 대칭 이동시키면 된다. 그럼 y는 mx에 마이너스 m제곱 p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타운에서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y는 mx 뿔마 루트에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 이런 형태였고 자, 쌍곡선은 는 1꼴이랑 는 마이너스 1꼴이 있었죠. 는 1꼴에서는 y는 어떻게 됐고 mx 뿔마 루트에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b제곱 되는 거고 자, 여기서는 y는 mx 뿔마에 루트에 a제곱 m제곱이 아니라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m제곱 그치 또는 마이너스 a제곱 m제곱에 자 플러스 b제곱 둘 다 보고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케이스 3가 나왔죠. 곡선밖에 한 점에서는 접점을 설정하거나 기울기가 m인 걸 설정해서 해석을 한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됐죠? 자 그럼 페이지를 봅시다. 응? 뭐요? 갖고 와. 3페이지 넘어가도 되죠? 공식 쓰는 거니까. 자, 5페이지도 넘어가도 되죠? 그냥 공식 쓰는 거였습니다. 답 이상한 거 있었습니까 혹시? 뭐야 답 확인 안 해봤어?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6페이지의 내용은 저번 시간에 쓰는 거랑 같이 했고요. 자 7페이지에서 잘 안 되는 거 있었나요? 그때는 타운대로 가야겠다 그치? 타운 잘 됐습니까? 네 됐으면 넘어가도록 합시다. 8페이지에 질문할 거. 자 여기 괜찮으면 9페이지 질문하고 싶은 거. 자 여기 괜찮으면 10페이지 질문하고 싶은 거. 자 여기 괜찮으면 11페이지 질문하고 싶은 거. 20번? 20번? 16번. 16번? 자 19페이지에 10페이지에 16번. 자 추가할 거 없으면 한 페이지 넘어가서 자 12페이지에 질문하고 싶은 거는 없고 문제가 13쪽에 질문하고 싶은 거 몇 번? 22번? 네 22번. 자 추가할 거 없으면 한 페이지 넘어가서 14페이지 질문하고 싶은 거 24번 25번. 자 다른 거 추가할 거 없으면 한 페이지 넘어가서 자 15페이지 질문하고 싶은 거 26번. 자 한 페이지 넘어가서 16페이지는 그렇지 문제가 없고 17페이지 질문하고 싶은 거 29번 이렇게 하면 끝입니까? 자 여기까지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 뭐 활용하는 건데 그냥 문제만 풀면 될 것 같아요. 기본 개념은 이제 다 설명했기 때문에 자 16번부터 한번 짧게 보면서 내용 정리 한번 해봅시다. 우경식 영역이니까 거기 곡선 사이에 접하는 곡선 사이에? 그 27번 곡선끼리 접하는 거. 아 경계? 그치 곡선끼리 접하는 거 써야 돼. 근데 곡선끼리 접한 거 우리가 미분을 못 하잖아. 네. 그럼 연립해서 중근이 생긴다는 것을 여기를 쓰면 돼. 그렇지 않을까? 어차피 2차식끼리 연립해도 2차식이 예쁘게 나올 거야. 원방이랑 백상부터랑 예쁘게 비슷하게 생겨. 이제 어차피 안 나오면 돼요. 자, 16번부터 보겠습니다. 포물선 y제곱은 4px에서 p가 0보다 크니까 이렇게 자 왼쪽으로 볼록한 이러한 포물선 그려지는 거고. 자, 이 그래프에서 직선 x는 p랑 만나는 점이니까 뭐야? x는 p면 요 점의 x좌표가 초점 위에 있다 이런 생각이다. 그렇죠?
자, 그것과 만나는 점 중에서 y 좌표가 음수인 점을 p라고 했으니까 이 p의 좌표는 p, 마이너스 몇 p? 2p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그렇지? 여기 몇 대 몇이라서? 1대 2라서 또는 준선까지의 거리를 측정해도 상관은 없는 상태고요. 맞습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제 우리한테 이 점 P에서 포물선의 준선까지의 거리가 6이래요. 뭐야? 6이래 얼마? 6. 얘가 몇 P라며? 2P라며. 2P는 얼마다? 3이다. 그럼 P에서의 적방 구하는데 여기가 3, 무슨 6이 되니까? 마이너스 6이 되니까 자 X 좌표랑 지금 Y 좌표 정해졌으니 접점이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 찾으면 된다. 그렇죠? Y1, Y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얼마에? 6Y는 자 P가 지금 3인 걸로 정해졌으니까 쟤는 12에 그치? 몇 분의? 2분의 X 더하기 X1이니까 그치? X 더하기 3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되겠다. 맞니? 어렵지 않고 자 이렇게 해서 다음 넘어가서 잠시만 자 22번에 쌍곡선 나와 있는데요. 그리면서 2차 곡선의 식 정리한 다음에 마무리하는 걸로. 자, 쌍곡선의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32다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런데 지금 이 쌍곡선 위에 점 마이너스 6,1을 잡았는데 여기 마이너스 6,2에서 지금 무슨 선을 그어보겠다? 접선을 놓겠다. 보자마자 이 접한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마이너스 몇 x에 6x에 마이너스 몇 y 2y는 그치 32가 되니까 자 이렇게 바로 만들 수 있고 자 이 접선에 대해서 원점에서 이 접선 L에 내린 수선의 발을 뭐라고 잡냐면 H라고 잡아주겠다. 그때 지금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 이 OH랑 그 다음에 이 OH를 쭉 연장해서 직선 OH를 만드는데 이 OH가 지금 쌍곡선과 다시 만나는 점을 Q라고 잡는다고 했을 때 자 물어보는 값은 OH랑 OQ의 길이 곱을 구하는 거네. 자 첫 번째 생각 원점을 지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주어진 접선과 수직 관계를 통해서 기울기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주어진 접선의 기울기는 무슨 3이 돼요? 나3. 그럼 얘의 기울기는 3분의 1을 따라서 원점 지나니까 이게 y는 3분의 1x 쉽게 판단이 되겠다. 그죠? 자, 그럼 먼저 O에서 H까지 길이는 점이랑 직선의 방정식이 있으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바로 쓰면 될 것 같고 자, 마이너스 2 나누면서 좌변 넘어서 정리되면 얘가 3x 더하기 y 마이너스 16이 넘어올 거니까 플러스 16은 0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 맞아요. 그럼 이 친구랑 원점 사이 거리 구하면 되니까 자 먼저 OH기는 루트에 몇 분의? 10분의 그치? 그대로 빵빵 넣으면 되는 거니까 분자에 16 들어가면서 자 루트 10분의 16 될 거고 그럼 O에서 Q까지 길이를 구하려면 결국 Q의 좌표가 무조건 필요하지 않나? 이 Q라는 점은 그냥 우리한테 다른 서술 없이 무조건 이 직선과의 무슨 점이라서? 교점이라서 그냥 여기는 쌍곡선의 식이랑 y는 3분의 1x랑 뭐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 연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분수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y 대신에 3분의 1x가 아니라 x 대신에 몇 y를 넣는 게 4y 넣는 게 좀 더 편하겠다. 그죠? 자 9y 제곱 y 제곱 빼면서 8y 제곱이 32가 될 거고 그럼 y 제곱은 얼마가 되면서 4가 되는 거야. 얘 y 제곱은 양수해야 돼서 얼마가 될까요? 2가 돼야 되겠죠. 그럼 1차 함수를 쓰는 게 더 편하겠다. 그치? 자, 이 집어넣으면 x 좌표 얼마 될 거라서 6 될 거라서 6, 이상의 거리이기 때문에 어차피 3대 1이니까 루트 10배 되면 여기는 몇 루트 몇이 되냐면 루트 10이다. 이렇게 빨리 판단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겠네. 끝. 자, 어렵지 않고 넘어가서 24번입니다. 할 수 있어. 힘내. 나 말이야 나. 풀이도 하고 진도도 나갈 수 있어. 네? 네?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4점이 2개예요. 그쵸? 쉬운 4점이에요. 28번인데 28번 뭡니까? 28번이면 30번이 아니잖아요. 28, 29, 32 아니야. 그건 지금 얘기인 거고. 옛날에는 그냥 그저 그런 문제였어요. 그저 그래 보이잖아. 38번 어디였어요? 30번만 어려웠었냐고? 네. 사실 잘 기억이 안 나. 근데 나현도 이런 거야, 가린도. 너무 오래됐어. 많이 2011년이면 언제 적 거야? 너네 몇 살 때니? 3살이. 3살? 아이고 많이 컸을 때네.
그쯤 되면 이런 문제는 봐야죠. 시율이 3살부터 수학 하셨던 거예요. 어? 아 치열이 지금부터 보고 있어. 지금 달력 보고 좋아 미쳐. 숫자를 너무 좋아해. 어떡해. 미쳤어? 거 아니야? 내는 지금 자, 450. 봅시다. 너 나가. 모법이 다르. 0,2에서 타원에 든 두 접선의 접점을 P랑 Q라고 하고요. 아 그렇구나. 첫 번째 생각. 접점 PQ는 무슨성 있는 위치일 거다? 대칭성 있는 위치일 거고. 자, 두 초점 중에서 그 초점의 X좌표가 음수인 점을 F라고 잡아놓고 나니 자, 삼각형 PFQ의 둘레를 구하래요. 자, 일단은 여기 있는 PQ 길이도 찾아야 되는 거다. 그죠? 네. 그럼 PQ 길이 찾으려면 P와 Q에 뭐가 필요하니까? 좌표가 필요하니까 PQ의 좌표가 필요하면 자, 기울기 M을 잡는 거다. 접점을 잡는 거다. 접점을 설정하는 거다. 그쵸? 자, 그러면 둘레 길이 구하려면 여기 PF 길이랑 다시 FQ의 길이도 더해야 되는데 타원의 정의를 쓰려고 하니까 반대편 초점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럼 사실 PF랑 FQ의 길이의 합이 일정한 게 아니라 PF와 F'의 길이 합이 일정한데 무슨 성 때문에? 대칭성 때문에 이 길이 합이나 이 길이 합이나 어떨 수밖에? 같을 수밖에 없겠다. 그렇죠? 그래서 PF'이랑 어차피 자 여기 있는 FQ의 길이랑 똑같은 상태니까 자 남아있는 이 두 길이의 합은 장축 길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PF 더하기 자 FQ는 자 장축 길이 되면서 장축 길이 현재 몇 루트 몇이다? 그렇지 4루트이다. 이렇게까지는 자꾸 이제 접점 찾으면 끝나는 내용으로. 자 그럼 여기에 x1, y1 일사분면에 하나 잡는 걸로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 접점을 잡자마자 뭐 하기로 했지? 타원의 방정식에 대입하기로 했죠. 그럼 8분의 x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y1의 제곱 얼마 주고? 1 주는 걸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 만들면 8분의 x1 x 더하기 2분의 y1 y가 1인 건데 자 이 접점이 하필 곡선 밖에 있는 점 몇 콤마 몇을 지난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그치 0,2 지난다 했으니까 그치 내가 그래서 추계해서 그으면 식이 간단해진다고 얘기했었죠. 그럼 빵 집어넣고 2 집어넣으면 y1이 얼마가 돼요? 1이 됩니다. 그럼 y1이 1인 상태니까 이 자리에 1 집어넣으면 8분의 x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이 1 되는 거고 숫자 넘어가면 x1 제곱은 얼마가 될 거라서 4가 될 거라서 자 x1의 좌표는 얼마나 되는 거야? 그렇지 뿔마 2가 되는 거다. 그럼 여기가 자 2,1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2,1이니까 자 나머지 둘레 길이 플러스 얼마? 4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되었습니까? 자 마무리하고 넘어가면 되고 25번입니다. 미치 시작도 2분의 1이고 아나 물려줘. 자 위아래로 길쭉한 타원 x제곱 더하기 2분의 y제곱은 1이라고 나와 있고 y는 이라는 직선 위에서 자 요 밖에 있는 한 점 P에서 접선을 두 개 그어봤더니 기울기 곱이 얼마래요? 3분의 1 3분의 1 된대요. 그럼 기울기 곱에 대한 조건이 나왔고 여기 있는 P라는 점은 현재 어디 밖의 점? 접선 밖의 점이다. 그렇지? 케이스 3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때 P의 X좌표를 K라고 줄 테니 Y좌표인 건 네가 알아서 찾으라 이런 얘기인 거고 그럼 이 K,2라는 곡선 밖의 점에서 접선 긋게 되면 기울기 곱이 계속 달라지는데 그 중에 딱 얼마 되는 순간이 있을 거다? 3분의 1 되는 순간에 찾으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다. 그치? 자, 기울기에 대한 조건 나왔으니까 여기는 접선의 방정식을 기울기를 뭐라고 잡으면서 m이라고 잡으면서 정리를 해야 되고 그럼 얘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a제곱 m제곱이니까 a제곱은 얼마? 1 b제곱은 얼마? 2인 상태라서 자 a제곱에다가 기울기 모르니까 M제곱 그치 m제곱 더하기 b제곱하면 2 이런 식이 만들어지겠네. 자 그런데 이 대상의 지금 직선이 부적선이 무조건 누구 누구를 지나면서 k,1을 지나면서 m에 대한 무슨 식 만들 거고 방정식 만들 거고 우리는 어쨌든 그 두 기울기 곱을 m1과 m2라 둔다 치면 이 m1, m2의 곱이 몇 분의 몇임을 3분의 1임을 쓰겠다 이 생각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y자리 2가 들어가면 얘는 2는 mk 풀마 루트에 그러면 m제곱 더하기 2가 될 것이고 자 넘어가면서 양변 뭐 할까요? 제곱하겠죠. m제곱 k제곱 마이너스
4km 플러스 4가 m제곱 더하기 2라는 어떤 문자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자, m제곱 넘어가면서 k제곱 빼기 1에 m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km에다가 2 넘어오면서 플러스 2는 얼마? 0 되는 건데 여기서 근계수 관계에 따라서 두 분의 곱은 더분의 뭐가 될 거니까 그렇죠. k제곱 마이너스 1분의 2가 될 거니까 자, 이 값이 뭐가 되도록 하는 3분의 1 되도록 하는 k값 찾으라는 거죠. 몇 개 생길까요? 네. 2개 생기는데 k 좌표는 지금 0보다 어떻다? 아니 크다가 없고 그냥 k 제곱 구하는 거네. 그럼 k 제곱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 그냥 k 제곱 얼마든지 잡고 문제 마무리하면 되겠다. 그렇죠. 그렇죠. 7. 끝. 자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26번입니다. 힘내시고요. 산책 보내줄까 그냥? 아니 나 내 핸드폰으로 찍었어. 두 번째 귀찮아서 물어본 건데. 나 사실 다 알고 있었지만 대답하고 있어. 자 문제 순서대로 구성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타원이 주어져 있어요. 겉에 있는 타원의 방정식이 문제에서 4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고 했고 이 4개의 꼭지점을 연결해서 사각형 만든다 그랬으니까 이 꼭지점의 좌표를 확인해 보니까 네가 마이너스이고 네가 1이고 네가 2고 네가 마이너스 1이다. 자 이와 같은 무슨 모가 생겼어요? 마름모. 이 마름모에 그럼 내접하는 타원의 방정식을 다시 그리겠다는 건데 자, 이 접하는 타원의 방정식이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자,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는 형태로 만들 때 자, 이때 이 타원의 두 초점이 뭐야? b, 0이랑 b, 0이라고 되어 있네? 이상하다. 초점 부분 C로 표현하는데 하필 문자 누구로 표현됐죠? B. 그럼 관계부터 찾으려는 뜻이지 않을까? 우리 초점 제곱은 타원에서 어떤 거 제곱? 큰 거 제곱 마이너스 작은 거 제곱인데 초점이 지금 X축에 있으니까 누가 큰 거가 됩니까? A 제곱. 그럼 지금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그대로 초점 제곱 누구 제곱 되는 거라서? B 제곱이라서 A 제곱이 그냥 몇 B 제곱이라고 2B 제곱이라고 두고 풀라는 얘기네. 와우. 이정계수가 하나 줄어들었다. 그쵸?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한테 A, B 값을 찾으라 그랬어요. 자, 다른 특별한 조건은 더 이상 없고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하는?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있다. 이 생각이죠. 자, 이 직선의 기울기는 몇 분의 몇이 되면서? 그렇죠. 2분의 1 되면서 자, 그럼 이 1차 함수식이 y는 2분의 1x 플러스 1 이런 상태인 거니까 그럼 이 타원의 방정식은 기울기 2분의 1인 적선을 찾으면 저기 있는 식이랑 뭐 해야 된다는 생각? 그치, 같다. 일치해야 된다는 생각. y는 몇 분의 몇 x에? 2분의 1x에 얼마 루트에 a제곱 m제곱이라는 그치? 근데 a제곱이 현재 몇 b제곱? 2b제곱. 자, 그럼 m제곱은 몇 분의 몇? 4분의 1 플러스 그대로 누제곱? b제곱. 이렇게 한 값이 만들어지는데 뿔마가 생기는 이유는 위에 거랑 어디 거랑 밑에 거랑 두 개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런데 어차피 저기 양의 상수의 y절편이 얼마이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뭐가 되도록 하는 1 되도록 하는 b제곱값 설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b제곱 찾아지면 누구 제곱도 찾아지고 a제곱 찾아지고 거기서 물어본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다. 가능합니까? 자, 이렇게 해서 29번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 남았다. 야를. 이거 끝나고 지도 남았지. 야를. 이거 끝나고 수업 끝. 다음 끝. 어떻게? 김시우가 친구를 계속 괴롭혀요. 안 돼! 야, 그거 킹 원장님한테 선물 받은 거야. 아니 그게 킹 원장님한테 아니. 찢었네. 아니 와, 내가 그게 킹을 찢어버렸네. 근데 이거 색도 바라고.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거. 색도 바라겠어? 말렸어? 얘 힘이 없어요. 그치. 자리가 잘못된 것 같아. 아니야, 저거 물 줘야 돼. 물을 안 주신 거예요. 이거. 아니, 그렇진 않아. 항상 잘 키우고 있어. 물 좀 줘봐.
자 29번 봅니다. 식물 그만 보시고요. 식물 되기 싫으면. 네? y제곱은 너네도 관상용으로 다 비치해버리면 화분에다 심어버린다. 숙제 다 할 때까지. 너무 잘해. 자, 초점 F의 좌표는 P, 0이 되는 상태고, 자, 이 포물선 위의 점 A를 잡았는데, 자, P에서 F까지의 거리가 얼마가 된다? 10 된다. 이거 보자마자 중성까지의 거리도 얼마이기 때문에 10이 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생각,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A의 누구 좌표가 설정된다? X 좌표가 설정된다. 원래 이 길이 X 좌표에서 정해지는 거였으니까. 네. 그런데 포물선 P 값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A의 X 좌표가 문자 누구로 표현된다? P로 표현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A라는 점에서 접선을 긋겠대요. 요래. 자, 접선을 그어가지고 그 X축과 만나는 점을 지금 B라고 설정해놨는데 이때 A와 B와 F를 연결하는 요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 된다 그랬냐면 40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삼각형 무조건 이등변이에요. 오늘 증명하고 성질 정리할 겁니다. 안돼. 자, A의 좌표를 이 친구가 지금 A, B라고 잡아놨는데 얘가 과연 띨빵에서 A, B로 잡은 걸까? 아니죠. 지금 문자 A, 여기 있는 X좌표 A를 분명히 문자 누구로 표현할 수 있는데 P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거냐면 결국 A에서 여기 마이너스 P까지의 거리는 뭐 더하기 뭐가 될 거니까 A 플러스 P가 될 거니까 그치 이게 얼마면? 10이면 그렇지 우리가 했듯이 분명히 X좌표는 P로 표현되면서 뭐 빼기 10이다? 10-P다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거든. 그런데 우리가 쓸 때 자, 접점의 좌표를 지금 사용해야 되는데 그 X좌표가 10-P인 걸로 두는 게 편할까? A로 두는 게 편할까? A로 두는 게 편할까? 이대로 두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A를 분명히 이 뭐야 포물선 미쳤나봐. 왜 자꾸 접선이 생각나. 포물선의 방정식에 대입하게 되면 그때 Y좌표도 표현은 되는데 복잡할까 안 복잡할까?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문자 누구로 뒀다? B로 뒀다. 목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두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A도 문자 누구로 표현되고 P로 표현되고 B도 문자 누구로 표현될 거니까 P로 표현될 거니까 조건이 몇 개만 더 있으면 되겠다? 한 개만 더 있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그 조건을 찾으러 가는 거죠. 자, 한번 찾으러 가봅시다. 여기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일단 구하게 되면 접점의 좌표가 주어진 상태니까 자, 그대로 몇 Y는 BY는 자, 그대로 4P의 몇 분의 2분의 X 더하기 A 이렇게 표현될 거고 지금 이 직선의 무슨 절편을 찾아야 합니까? X 절편 찾는 거라서 여기 Y 자리에 0을 집어넣으면 현재 우리는 4P의 2분의 X 더하기 A에서 자, 요 시계값이 0 돼야 되니까 결국 분자가 얼마가 되도록 하는 0 되도록 하는 X좌표가 B의 좌표가 되겠네. 여기는 그럼 무슨 A, 마이너스 A, 0이 되겠죠. 기분이 이상하네. 여기랑 여기의 좌표는 항상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다르다. 무조건. 지금 아니 좀 이따 다시 그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풀도형 그릴 테니까 일단 이 내용은 여기까지만 정리를 먼저 해놓고 그럼 여기는 이 B라는 점에서 F라는 점까지의 거리가 또 P 더하기 A가 될 거니까 자, 요 거리 자체가 P 더하기 A가 되면 우리 P 더하기 A 어디서 보던 거 아닌가? A 더하기 P가 얼마였죠? 10인 거니까 밑변이 10이라는 생각인 거네. 그래서 항상 요리랑 요리 같으면서 이등변 만들어져요. 자, 그럼 밑변이 10인데 넓이가 몇 10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졌냐면 40이에요. 고생 많으십니다. 자, 그럼 얘의 넓이가 40이라는 말은 얘의 높이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라서 8 된다라는 얘기가 돼서 Y좌표가 이제 얼마로 표현된다? 8로 표현된다. 끝? 그럼 너의 Y좌표는 P로 표현된다 그랬으니까 P로 표현된 곳에서 Y좌표가 8인 걸 이용하면 그대로 나머지 조건들이 도로로로로 풀리지 않겠냐 이 생각인 거예요. 되었습니까? 네. 바로 가볼까요? 자, 그럼 A의 X좌표는 지금 10-P로 표현됐고요.
자, 얘의 y좌표가 그냥 뭐니까? 8이니까 이 식을 여기에 포물선의 방정식에 뭐 해도 되고 대입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뭐 삼각형 그려가지고 막 따져도 되기는 해요. 뭐야? 요 길이 8이고 요 길이 10이니까 요 길이 얼마가 돼야 될 거고 6 되는 거고. 그럼 뭐 도형 성질 통해서 찾을 수 있는지 볼까요? 여기가 6이면 여기가 얼마가 되면서 4가 되면서 뭐야? 여기는 마이너스 a고 여기는 무슨 a였으니까? 플러스 a였으니까 아 2a가 얼마가 되는 거구나? 4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a는 간단히 얼마? 2. a가 2로 결정이 되면 t는 얼마로 결정된다는 말일까요? 8로 결정되는 거니까 자 이거를 대입하는 것보다는 도형 이용하는 게 계산은 간단하긴 한데 대입해도 이 정도의 복잡한 문제면 그냥 틀림은 없습니다. 그냥 하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기서 구하는 게 뭐지? 구하는 걸 안 보고 왔네. A, B. A, B값 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A는 2로 정해졌고 B는 여기 8인 거 있으니까 답 A, B는 얼마가 돼야 된다? 16이 돼야 된다. 알겠죠? 자 그리고 포물선에서 이제 접점 그었을 때 성질 하나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것이 거의 사실은 이 내용이 우리 그 2차 곡선할 때 포물선에서 접선 이후에 뭔가 얘기한다는 부분이 있지. 그 그림이거든. 그래서 포물선 프린트가 있으면 거기에 그리는 게 좋긴 한데 없으면 그냥 빈 공간에 적방 빈 공간에 적당한 위치에 그걸 그려도 됩니다. 그 초점 반사 쪽에 있을 거야 아마. 적선 이유라고 돼 있을 텐데. 몇 페이지인지 확인해볼까? 거기 지나서. 여기. 포물선 프린트에서 18페이지예요. 18. 최단거 수점. 그 최단거리 위에 우리 이등변 삼각형 말은 뭐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다 그치? 그쪽에다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고 지금 없는 사람은 그냥 연습장에다 잘 정리해 주는데 이거 작품을 좀 꼼꼼하게 잘해야 되거든요. 너 있어. 너 파일도 있어. 진짜 20분. 자, 지금 그림 그리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니까 지금 그냥 그림 보면서 판단하시고 내용 정리하시고 머릿속에 담으시고 사진 찍어서 나중에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포물선 위에 임의의 접점을 쌤이 x1, y1이라 설정하면 여기 P에서 접선을 이렇게 쭉 그어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이 접선을 그었을 때 우리 첫 번째 어떤 생각에 먼저 도달을 해야 되냐면 자, 표현상 이 접점의 좌표를 쌤이 그냥 T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이 T의 X좌표랑 아까 이 P의 X좌표는 크기는 어떤데? 같은데 부호가 어땠다? 다르다는 거 증명하는 게 먼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이 포물선에서 y1y는 4p에 2분의 x 플러스 x1 이게 접선이 될 거니까 자, 이 접선의 방정식에서 자, x 절편 찾으러 가면 y에 0 넣으면서 x 절편을 확인할 텐데 그럼 0은 4p에 2분의 x 더하기 x1이 되고 분수식의 값이 0이 되려면 분명히 여기 4p도 0이 안 되고 2도 0이 안 되니까 이 x 더하기 x1이 뭐가 될 수밖에 없어서 0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t1의 x좌표는 마이너스 x1, 0 이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1절? 됐니?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어야 되는 보조선이 FP 연결했어야 됐고요. 그리고 나서 P에서 여기 준선에 수선의 내리면서 여기 수선의 발 H로 만들어야 했었는데 여기는 FP랑 pH 길이가 서로 어떤 상태입니까? 같은 상태겠죠. 자, pH도 그렇고 FP도 그렇고 PF도 그렇고 모든 길이는 x1 더하기 뭐로? P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전화는 괜찮아요. 괜찮아. 상담 전화겠지 뭐.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 길이도 x1 더하기 p. 자, 요 길이도 뭐? x1 더하기 p.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런데 거기에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해놓고 마른 모드 얘기를 해놨죠.
요 길이도 뭐가 됩니까? x1 더하기 p인 게 이제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요 길이랑 요거 두 개가 뜨면서 이렇게 삼각형 만들었을 때 이등변 되는 거는 풍선 성질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잖아. 이제 접선 그었을 때 여기 x절편이랑 여기 있는 p랑 점 연결했을 때 자, 이것도 무슨 변 삼각형 되는 게 이등변 삼각형 되는 게 판정이 돼요. 근데 그럼 우리 생각해 볼까? 여기 있는 HP랑 TF는 평행하면서 길이도 어떻습니까? 같죠. 무슨 사변형이 될 조건? 평행 사변형이 될 조건이고, 아, 요 길이가 지금 F에서 T까지 길이가 되는 거, 자, 하나 두 번째 내용으로 잘 정리가 돼야 되고, 그래서 삼각형 FTP가 이등변인 게 먼저 밝혀져요. 그럼 이제 여기서 마지막 단계는 H와 T도 연결해 본다는 생각인데, 이렇게 연결해 버리면, 아, 사각형 HPFT가 무슨 모가 되는 걸까? 마름모가 된다는 걸 인지하는 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내가 평행사변형 되기 때문이지. 적어줄까? 이유? 선분 HP랑 선분 TF가 평행하면서 선분 PH랑 어쨌든 선분 FT가 평행하면서 두 개의 길이도 지금 서로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평행사변형의 조건이 완성이 되고요. 그런데 이웃한 변길이가 서로 어떤 평행사변형일까? 같은 평행사변형이니까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마름모가 된다. 자, 마름모면 대각선의 서로를 수직하게 몇 등분해야 됩니까? 2등분해야 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얘의 대각선의 중점이랑 얘의 대각선의 중점은 일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T와 P의 중점은 X좌표가 얼마인 곳에서 0인 곳에서 생기지. 그치? 그럼 여기가 0, 몇 분의 몇 y? 2분의 1y1 이렇게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자, 그럼 이 H와 F를 연결했을 때 얘도 이 중점 지나되 자, 두 선은 서로 무슨 지계 관계에 있다? 수직의 관계에 있다. 자, 이런 내용까지 뭐 이해하면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수직 조건도 있고 하니까 조건 해석들이 다 좀 유려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 끝! 자, 이렇게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돼요. 자, 해서 이렇게 그래서 쌤이 아까 이거 보자마자 여기 10이잖아? 접점 그었잖아? 여기 10이잖아? 그럼 이 접점 X좌표 여기 접점 X좌표 크기 같은데 그거 어떨 거고? 반대일 거고 요 길이랑 요 길이 어떨 거라서? 같을 거라서 이 길이 10인 거 보자마자 익숙해지면 요 길이 얼마인 거? 10인 거 떠오르면서 아, 네 높이가 8대 하니까 여기 Y좌표가 8로 정해지는구나.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얘가 8로 정해지고 여기 10이니까 그치 도형 길이 이용하면 여기 얼마일 거고? 6될 거고 그럼 플러스 A에서 마이너스 A까지 거리 남은 게 얼마기 때문에? 4기 때문에 이게 2A인 것도 바로 보인다 이런 생각이죠. 둘러갈 필요가 없다. 내용을 알면 이해하셨어요. 자, 이렇게 이제 성질 하나 정리를 했습니다. 자, 다른 도형에서도 다른 접선의 성질들이 많지만 내신에서 다룬 내용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 알아놓으시면 충분히 많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 이제 뒤쪽에 나오는 내용들은 열심히 풀어올릴까요? 네, 열심히 풀어서 다음 세션에 다시 보는 걸로 하고 이제 공간 도형으로 봅시다. 원래는 벡터가 먼저인데 뒤로 좀 넘겨주세요. 귀여워. 그 개정되면서 교과 순서가 바뀌었어요. 선생님 예전 교과 순서가 마음에 드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지금 개정된 교과 순서도 꽤 합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없어요. 나쁘진 않다는 생각이 뒤로 가고 있어요. 다녀오세요. 그래서 어쨌든 공간 도형 먼저 합니다. 순서를 맞춰야 돼요. 자, 원래 이차곡선의 접선이면
우리가 방금 했던 게 이제 4단원이었다, 그치? 1, 2, 3, 4. 네 번째고 1번이 5번째인데 거기 몇 번이라고 돼 있어요? 8번이라고 돼 있죠. 제 건 5번이에요. 너네 걸 뽑고 나서 잘못된 걸 발견하고 수정을 했어. 그래서 다 5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5단원입니다. 제가 이거 집에 갈까? 저희가 나 빌려줘. 자, 이제 거기 공간도형의 위치 관계와 판단 도구라고 하고 토픽 5.1입니다. 10.1 아니고 8.1 아니고. 자, 공간도형의 기본 성질과 위치 관계하면서 밑에 뭐라 글이 적혀 있다, 그렇죠? 잘 읽어보면 돼요. 아주 주옥 같은 표현들과 말입니다. 아시겠죠? 주옥 같은. 그래. 거기에 가장 중요한 표현은 항상 색칠을 했는데 한 번 정도는 제대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거기에 색칠할 필요 없이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거기는 글을 다 읽어봐야 된다는 얘기야. 귀찮아도.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얘기를 시작해 봅시다. 먼저 우리가 도형을 다루는 거니까 그 공간 도형에서 다양한 대상의 도형들의 자, 위치 관계와 위치 관계에 대한 자, 어떤 조건들을 판단해 나가는 판단 도구들을 정리를 해 나갈 겁니다. 위치 관계. 지금까지 2차함수랑 1차함수 위치 관계, 원이랑 1차함수의 위치 관계. 위치 관계 할 때는 무슨 점의 개수를 기준으로? 교점 개수를 기준으로 다 분류를 합니다. 결국에는 만나냐 만나지 않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만난다면 몇 개에서 만난다는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이런 도형들 사이 위치 관계를 따지기 전에 도형이니까 도형의 기본 3요소를 떠올려 봅니다. 점이랑 선이랑 뭐가 있죠? 면이 있죠. 자, 점은 그냥 우리가 보통 알파벳으로 대문자 알파벳으로 표현을 하죠. H 이런 식으로. 선은 직선과 곡선이 있는데 지금 공간으로 갈 거예요. 3차원입니다. 그치? 아직 공간에서 직선도 안 다루었는데 곡선을 다루기는 쉬울까? 어렵겠죠. 그치? 그래서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곡선이나 곡면에 다루는 내용들은 다 대학으로 넘어가 있어요. 자, 국 빼고. 구는 압니다. 자, 해서 선은 무슨 선만 다루냐면 직선만 다루고요. 자, 직선은 보통 소문자 알파벳으로 LKM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해줘. 뭐 ABC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도 평면이랑 무슨 면이 있을 건데 곡면이 있을 건데 곡면은 아예 고등교육적인 자체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뭐 빼고? 국 빼고. 알겠지? 그리고 원기둥 같은 것들도 일단 다루긴 하겠죠. 쌤이 말하는 곡면은 자 이렇게 양탄자처럼 생긴 곡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곡면의 방정식을 다룰 거다 안 다룰 거다? 안 다룰 거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이 면 중에서도 무슨 면의 방정식은 평면의 방정식 같은 것들은 다루어 나갈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평면은 보통 대문자 알파벳이 아니라 그리스 알파벳을 이용해서 알파벳과 감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자, 이건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점선면에 대해서 이제 니들끼리 먼저 무슨 관계를 따지냐면 위치 관계를 따지거든. 점은 점이 있으면 결정이 되는 거니까 결정 조건이 없어요. 직선의 결정 조건은 중고딩 때 배웠어요. 그치? 점 두 개 있거나 기울기랑 한 점 주어지거나. 그치? 그럼 평면의 결정 조건은 배운 적이 없죠. 그래서 첫 번째 다루는 게 이 평면의 결정 조건부터 배웁니다. 자, 평면의 결정 조건은 우리가 이해할 영역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된다는 걸 받아들이시면 돼요. 증명은 쉽지가 않아요. 위상수학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첫 번째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평면은 자,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자, 세 점을 이용해서 결정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렇잖아, 얘들아. 예를 들어서 쌤이 이렇게 설명해 보자. A와 B라는 점을 지나는 평면은 겁내 많아. 납득을 시켜줄게. A와 B라는 점을 지나는 평면은 자, A, B를 지나는 이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을 만들면 되니까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도 되고요. 자,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도 돼요. 입체적으로 좀 눈에 보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 이 분필이 있는 두 점을 포함하는 평면은 자, 이렇게 지금 이 종이가 될 건데 얘가 회전되면서 무한히 많은 평면을 만들 수 있지. 그럼 점 두 개 가지고는 평면을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러한 평면 중에서도 자, 여기 있는 주먹이라는 점을 지나는 평면은 다 돌다가 딱 걸릴 거니까 몇 개밖에 안 생길까요?
하나밖에 안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일직선상에 있지 않는 몇 개의 점이 있으면 3개의 점이 있으면 평면은 몇 개로 결정이 된다? 하나로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림에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됐지? 그래서 세 점이라고 합니다. 보통 세 점을 통해서 평면이 결정이 돼요. 자, 두 번째 이제 줄여나갑니다. 사실 저기 녹화되고 있어? 다행이야. 여기 세 점을 통해서 만들어내지만 아까 쌤이 점 두 개를 이용해서 무슨 선을 그을 수 있다 했으니까 직선을 그을 수 있다 했으니까 그럼 그렇지 않니? 이 분피를 포함하는 평면은 무수히 많이 생길 건데 그 중에 다른 특정한 한 점을 지나는 평면은 몇 개로 정해질까? 하나로 정해질 거니까 그치? 자, 한 직선과 그 다음에 자 직선 위에 있는 직선 위에 없는 그치? 직선 위에 존재하지 않는 한 점을 이용하면 근데 요거는 그럼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서 한 직선과 몇 개의 점을 이용하면 한 점을 이용하면 또다시 우리는 평면이 결정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선 한 개랑 점 몇 개를 통해서 한 개를 결합해서 평면이 결정된다는데 결국 이 내용이 위에 있는 내용이 조금 변질된 모양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인 거죠. 자, 세 번째는 직선 그쵸. 두 개만 돼도 이 직선 두 개로도 평면이 결정돼요. 단 그 직선 두 개의 위치각을 우리가 곧 뒤에서 확인할 건데 자 미리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어차피 할 거라서 이 직선 두 개가 있잖아. 여기는 각각의 두 점을 이렇게 연결해서 본다 치면 자, 이 상황이 그리고 자, 이 직선 두 개 이렇게 그린다 치면 교점이 몇 개가 되는 상황으로 생길 거고 그치? 한 교점을 가지면서 이렇게 교점을 가지는 두 직선을 지나는 평면은 세상에 몇 종류밖에 없다? 한 종류밖에 없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직선이 꼭 교점을 가져야 되는 건 아니지 않을까? 자, 이렇게 평행한 두 직선을 지나는 평면도 세상에 몇 개밖에 없을까요? 하나밖에 없겠다는 게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른다. 그치? 자, 다만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중에 그치. 이게 평행한 거 이게 만나는 건데 만나는 거랑 평행하는 거 말고 다른 위치 관계가 하나 있는데 공간에서는 자 이렇게 된 거. 그치. 무슨 위치? 꼬인 위치라고 불렀었다. 그치. 그럼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을 가지고는 평면에서 평면이 결정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직선이랑 평면에 포함된 이러한 두 직선 사이의 관계는 꼬인 위치가 되는데 이 꼬인 위치에서는 이 둘을 동시에 지난 평면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둘을 동시에 포함하는 평면은 평면이 아니라 무슨 면이 만들어질까? 이렇게 결정하면서 곡면 만들어지겠죠. 그치. 메비우스의 띠 같은 것처럼. 그래서 평면의 결정 조건에서 이 두 직선 두 개의 관계는 첫 번째는 교점이 생기거나 교점 관계에 닿는 형태이거나 아니면 무슨행한 상태만 가능하다? 평행한 상태만 가능하다.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인지를 하시면 돼요. 됐나요? 자, 평면의 결정 조건이 끝났으니까 이제 이 각도형들 사이에 무슨 관계를 따져 나가냐면 위치 관계를 따져 나갑니다. 점과의 위치 관계를 따지는 건 너무 쉽기 때문에 그냥 말로 정리합니다. 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점이 직선 위에 있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치? 위에 없는 경우가 있을 거야. 끝? 그래서 직선 밖에 있는 점, 직선 위에 있는 점. 그치요? 마찬가지지 않을까? 점과 평면의 위치 관계는 이 평면 안에 점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그거를 뭐 평면 밖에 있다 또는 평면 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그치? 그럼 이제 우리가 따질 것들은 점과의 위치 관계는 다 따졌어요. 어렵지가 않죠. 점과 점의 위치 관계를 따지는 게 쉽지 않을까? 그치? 그럼 이제 누구와 누구 사이 위치 관계랑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랑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랑 평면과 평면의 위치 관계들이 이제 모조리 다 분류하고 따져 나갈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오십시오. 자, 먼저 거기에 이 페이지에서 그래서 평면 결정 조건 배웠으니까 예제 1번부터 뭐 하나씩 조금 봐드릴게요. 7번 보면서 정리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직육면체가 주어져 있는데 직육면체에서 세 꼭지점 AFC랑 이 A라는 점이랑 F라는 점이랑 C라는 점이랑 그 다음에 두 개의 성분 BD랑 EG로 만들 수 있는 거 BD랑 EG로 만들 수 있는 자 얘들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결정 가능한 평면 개수를 세요.
자, 그리고 상식적인 내용. 직선도 무한히 뻗어나가는 개념이다. 그치? 평면도 공간에 이렇게 한정된 게 아니라 무한히 뭐 하고 있는 건데? 뻗어져 나가고 있는 상태라고 인지하셔야 된다. 내가 평면을 이렇게 계속 무한히 뻗어나가서 그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릴 뿐인 거지. 알겠죠? 무한히 뻗어나가는 공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세점 AFC랑 자, 그 다음에 성분 BD랑 PG를 이용해서 자, 결정 가능한 평면 개수. 결정 가능한 그냥 평면 개수라 해도 당연히 서로 어떤 평면 개수를 얘기할까요? 다른 평면의 개수를 세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평면을 결정하려면 점 몇 개를 통해서 정할 수 있다니까? 세 점. 그러면 점 3개밖에 없으니까 3C3 해봤자 케이스는 몇 가지 생길까요? 한 가지.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직육면체를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사선으로 자르는 이 절단면에 의해서 평면이 하나 정해지겠죠. 그럼 점 3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평면은 몇 개? 한 개.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굳이 조합으로 만든다 치면 몇시 몇을 생각하면 됩니다. 3C3을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이해하시겠음? 그럼 다시 이제 우리가 또다시 성분 비례랑 이지가 재료 조건으로 주어졌으니까 이번에는 직선 하나랑 점 몇 개를 가지고 한 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평면을 따지는데 당연히 점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보다 점의 대상이 많은 우선을 기준으로 그렇지 직선을 기준으로 가는 게 편할 것 같고 직선 BD를 기준으로 한다 치면 여기서 나머지 한 점을 선택할 때 A를 선택하거나 C를 선택하거나 F를 선택할 수 있죠. 그런데 BDA를 연결하는 평면이랑 BDC를 연결하는 평면은 서로 어떤 평면일까요? 같은 평면일 거니까 몇 번만 세면 되는 거? 한 번만 세면 되는 거니까 얘는 겹치는 평면이라서 그냥 한 개라고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니? 그럼 다시 F를 연결하는 평면은 서로 어떤 평면이 될 거라서? 다른 평면이라서 또다시 여기에서 한 개가 생길 거라서 BD를 기준으로 몇 개의 평면이 생긴다? 2개의 평면이 생긴다. 이렇게 보자라는 얘기예요. 하나하나 다 세는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그럼 그 다음은 다시 성분 이지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낼 건데 그럼 우리가 이지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이지랑 또 A 연결한 건 어떤 평면? 이지랑 C랑 연결한 게 서로 어떤 평면? 같은 평면. 그래서 요거는 두 개가 같은 평면, 겹친다고 하지 말고 같은 평면이라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F를 연결한 평면은 서로 어떤 평면일까요? 다른 평면이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셌던 것 중에 서로 겹치는 게 있을까? 전혀 없는 상태다. 그치? 무한히 확장했을 때 겹치는 건 이미 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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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한 개 해서 총 몇 개가 생긴다? 5개의 평면을 결정할 수 있다. 라고 원래는 끝내면 안 되고 직선 몇 개도 들어가야 되는데 직선 2개도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나의 두 직선이 무슨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코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 생각 마무리하면서 5개로 정리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이 내용은 그래서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밑에 예제 2번은 여러분들 연습하라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자 그대로 예제 3번을 생각을 해봅시다. 자, 예제 3번 보면 공간에서 서로 다른 5개의 점 A, B, C, D로 결정할 수 있는 평면 개수의 최대한 최소를 정하래요. 공간에서 A, B, C, D가 서로 다른 점이니까 위치가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안 정했어? 그럼 얘는 때에 따라서 이 5개의 점을 정할 수 있는 평면 개수가 다 달라질 건데 일단은 평면을 결정 지을 수 있는 최소 개수는 여기 있는 점들 그치 전부 다 몇 개의 평면이 있으면 될까? 한 평면에 있으면 되겠다 그치? 그죠? 그럼 한 평면에 있을 때는 당연히 최소 개수는 무조건 몇 개? 한 개. 그냥 하나의 평면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언제든 간에. 그럼 최대 개수를 세는 게 이제 관건이 될 건데 최대 개수는 절대 겹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거예요. 그럼 얘들아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만약에 있잖아. 한 평면 안에 쌤이 이렇게 4개의 점을 넣어놓고 다른 한 점을 이렇게 딱 뻗어나가게 만들면 다른 하나 이렇게 요 평면 위에 있지 않게 만든다 치면 잠깐 최대 개수 세는 걸 멈추고 생각해보자. 이런 상태에 5개의 점을 주어진다고 칩시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 5개의 점을 만들 수 있는 평면 개수를 세라 그러면 먼저 일단은 여기 있는 이 4개의 점 중에서 몇 개 고르는 것들은 3개 고르는 것들은 전부 다 몇 개의 평면밖에 안 될 거야? 한 개의 평면이 밖에 안 되는 거겠죠. 그치? 그 다음에 그럼 또 다른 평면을 만들려면
직선 하나, 점 하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도 주어진 건 어차피 점 5개야. 그리고 직선 하나는 점 2개를 모른다라는 생각이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서 직선 만들 때 얘 만들면서 이렇게 연결해도 되고 얘 2개 연결하면서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다시 그치? 얘 이렇게 만들면서 이렇게 연결해도 되고 그럼 다시를 얘기할 때 이 4개의 점은 어느 세 점도 일직선상에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복잡하게 되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있잖아 얘들아 직선 만들 때 C를 가지고 만들어도 되지 않니? 네. C를 가지고 직선을 만들고 다른 한 점 선택하면서 이렇게 평면 하나, 이렇게 평면 하나, 이렇게 평면 하나 또 만들 수 있겠죠. 그럼 걔는 겹칠까 안 겹칠까? 다시 봐봐. 우리가 직선을 선택할 때 BC를 선택한 다음에 점을 1을 선택해서 만들어진 평면이랑 그쵸. 네.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서 직선을 선택할 때 C1을 선택하고 점을 선택할 때 BAD를 선택하는 평면 중에서 겹치는 게 없을까? 겹치겠죠. 그치? 그럼 이런 식으로 막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라서 이렇게 점이 주어질 때는 다 점을 기준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쓰냐면 점의 출신이 다르거든. 평면 안에 있는 아이가 있고 평면 어디에 있는 아이가 있으니까 밖에 있는 아이가 있으니까 평면 안에서 내가 3개 고르고 그 다음 평면 밖에서 0개 고를 때가 있을 거고요. 맞니? 평면 안에서 2개 고르고 평면 밖에서 몇 개 고를 때가 있을 거고 하나 고를 때가 있을 거고 평면 안에서 하나 고르고 평면 밖에서 2개 고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거 중복되기 때문에 쓸 필요 없다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해했니? 그럼 요때 만들어질 수 있는 개수는 자 평면 안에서 3개 고르면 몇인데 4시 3에서 4로 적고 싶은데 이거 4로 적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차피 다 몇 개의 평면이라서 한 개의 평면에서 1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자 2개 하나가 되면 몇이며 곱하기 4시 곱하기 그 다음에 밖에 있는 점 어차피 하나밖에 없으니까 몇이며 1C에서 6가지 결정돼서 총 몇 개 결정된다? 7개 결정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 일단 이런 감을 키워놓고 나서 그 다음 생각을 합시다. 그럼 최대 평면이 되려면 이제 쌤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건데 이 4개 어떤 정도 한 평면 위에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그럼 모든 상의 점들이 그치 4개 이상의 점이 절대 한 평면에 모이지 않도록 하면 될 거고 그 어떤 점을 고르더라도 전부 다 서로 어떤 평면에 나타내도록 하면 될까? 다른 평면이 나타나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여기서 겹치지 않는 상태로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최대 개수를 구할 때는 그냥 5개의 점 중에서 몇 개만 고르면 되기 때문에 3개 고르면 되기 때문에 5C 얼마에서 3에서 자 10개의 평면이 최대 평면의 개수가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져가자는 얘기인 거죠. 컷! 된 겁니까? 자 뒤만 페이지 넘어가 보십시오. 그래서 최대는 10이고 최소는 자 1이 됩니다. 자 요거 이제 결정 조건은 머릿속에 부분 같은 게 지우고 자, 이제 프랙티스 4번만 한번 볼게요. 공간의 어느 세점도 같은 직선 위에 있지 않고 어느 내점도 같은 평면 위에 있지 않은 몇 개의 점? 5개의 점입니다. 자, 그 점으로 결정되는 직선과 평면의 개수를 세래. 어느 세점도 한 직선 위에 없으니까 직선 셀 때 그냥 5개 점 중에 몇 개래? 2개 고르면 되니까 OC에서 직선 개수 몇 개? 10개.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막 하겠다는 얘기인 거지. 그림으로 좀 그려줄까? 입체도 영상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면 이렇게 돼 있으면 어느 세 점도 일직선상에 없는 상태의 공간에 5개의 점을 만든 거다. 그치? 그럼 이 5개의 점 중에서 몇 개 고르면 되니까? 2개 고르면 평면 결정, 직선 결정되니까 OC에서 몇 개? 10개 이렇게 되는 거고 어느 내점도 어떤 평면이 있지 않은 같은 평면이 있지 않은 그림인 거니까 여기서 어떤 세 점을 고르더라도 서로 어떤 평면이 될 수밖에 없다. 다른 평면일 수밖에 없어서 몇이며 53에서 10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나머지 내용도 이제 여러분들 열심히 풀면 되고 뒤로 넘어와서 이제 아까 쌤이 얘기하던 5페이지로 옵니다. 자 공간도형의 위치 관계와 분류를 하는데 거기에 첫 번째 줄에 도형상의 위치 관계는 그 도형에 당연히 무엇하는 경우가 무엇하지 않는 경우
만나는 경우와 만나지 않는 경우로 분류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 옆에 하나 적어 놓으세요. 지금 이제 도형의 위치 관계 사항이 훨씬 분류가 다양해질 거기 때문에 위치 관계를 따질 때는 서로 같은 도형, 쉽게 얘기하면 일치하는 사항은 전부 다 배제하고 갑니다. 그럼 다 서로 어떤 것들만 다른 것들의 관찰만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자, 첫 번째입니다. 직선과 직선의 위치가. 자, 당연히 일치하는 건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공간에서 일치하는 것까지 하면 너무 머리 아프다 이 얘기예요. 자, 두 직선이 만나려면요. 교점이 몇 개인가? 한 개인 거. 그럼 이 교점이 하나일 때는 뭐가 결정된다 앞으로? 평면이 결정된다. 이런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치하는 건 이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만나는 것은 이렇게 교점이 하나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만나지 않는 경우는 두 직선이 한 공간상에서 뭐 하는 것도 있고 평행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위치도 있습니까? 꼬인 위치도 있죠. 그래서 이건 아까 그림 그리면서 한번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냥 입력을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럼 거기에 한 가지 정도만 적어 놓으면 되지 않을까? 자, 이 두 가지 상황에서는 무엇이 결정되는 조건이고 평면이 결정이 되고요. 요 한 가지 상황에서는 꼬인 위치에 있을 때는 평면이 결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이렇게 하면서 복습한다라는 느낌으로 정리가 되면 됩니다. 끝!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 편하고,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를 따집니다. 자,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에서 만나는 거 생각하면 가장 쉬운 게 이 평면의 직선이 뚫어버리는 거다. 그쵸?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뚫고 지나가면 교점이 몇 개 되는 거? 한 개. 한 개 되는 거 있을 거고요. 그치? 그 다음에 만나는 게 또 있지 않을까? 아니. 그치? 평면 위에 직선이 있다. 평면 위에 있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 직선이 평면에 포함된다라고 표현하기도 돼요. 어차피 똑같은 말이지, 그치? 그래서 그냥 받아만 드리면 되고, 자, 이렇게 포함된 경우도 있을 거고요. 여기까지는 걸 만나는 경우입니다. 그럼 만나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평면 이렇게 있을 때 직선이, 그치? 여기 있는 공간에 있는 직선과 평면이 평행한 경우가 있겠죠. 평행할 때 그럼 기호는 똑같이 씁니다. 알파와 n이 무엇하다? 평행하다. 자, 그리고 이제 감각을 좀 가져보십시오. 이 직선을과 알파와 평행하다 그러면 평행한 직선은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돼도 되죠. 회전하고 있어도 된다는 거지. 그럼 얘들이 회전하면서 또다시 무엇이 결정될 수 있냐면 평면이 결정될 수 있겠죠. 그래서 서로 평행한 평면 안에 있는 어떤 직선과도 다른 평면은 무조건 뭐 할 수밖에 없다? 평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조 그림을 그려주면 직선과 평면의 평행 관계가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회전될 수도 있고 위치도 바뀔 수 있으니까 무수히 많구나라는 거 이제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림 그리시면 됩니다. 이번에 세 번째 그림에 자, 마지막 세 번째가 평면과 평면의 위치 관계예요. 자, 평면과 평면이 만나게 되면 이제 교점이 아니라 교선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 평면을 공유하고 있는, 두 평면이 공유하고 있는 선은 그냥 무슨 선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교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얘가 만나는 경우고요. 자, 그럼 만나는 경우는 교선 생기는 것밖에 없고 만나지 않는 경우는 두 평면이 뭐 한 것밖에 없을까요? 그렇지, 평행한 것밖에 없습니다. 평행 기호는 여전히 똑같이 알파와 베타가 평행할 때 알파와 베타가 평행함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끝! 얘들아, 평행의 기호도 있지만 수직의 기호도 있잖아. 그쵸? 그럼 직선이랑 평면이 뭐 할 수도 있고 수직할 수도 있고 직선과 직선이 수직할 수도 있고 평면과 평면이 뭐 할 수도 있는데 수직할 수도 있는데, 자, 수직한 건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자, 위치 관계 분류는 끝났고, 자, 뒤로 한 페이지 넘어오시면 돼요. 이상한 게 있죠. 자, 예제 8번을 볼까요? 자, 그러니까 평면은 무한히 뻗어
나가고 있는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예제 8번을 풀면서 어떤 맥락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역삭기둥이 있는데요. 오각기둥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각기둥이 있는 상태에서 자, A, B, C, D, E, F, G, H, I, J, K 거기까지 바꿉니다. 뭐야? 이 어디 갔어? 이 여기구나. 자, 이렇게까지 있는데 자, 문제에서 지금 첫 번째가 직선 AB랑 평행한 모서리 개수를 세대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모서리는 유한하다, 무한하다. 유한한 개념인데 어차피 얘는 두 도형 사이의 위치 관계를 보는 거기 때문에 모서리도 무한히 뻗어나가는 무슨 선이라고 가정하냐면 직선이라 가정하고 갑니다. 그럼 여기에서 직선 AB랑 평행한 모서리는 누구밖에 없을까요? FG밖에 없으니까 자 그대로 성분 FG 또는 성분 FG라고 하면 안 되겠다. 모서리 FG 또는 아니면 그냥 직선 누구라고? FG라고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찾아주거나 근데 얘는 어차피 개수 세는 거잖아, 그치? 그럼 그냥 몇 개라고 하면 돼요? 한 개라고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간혹 학교쌤들이 그거 이름 적으라고 할 때가 있어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 준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무한히 뻗어나가는 개념으로 가야 되고 자, 두 번째는 직선 AB와 만나는 모서리 개수를 구하래요. 자, 만나는 직선세라는 건데 자, 직선 지금 모서리들은 먼저 위쪽에 있는 평면에 있는 모서리들은 전부 다 누구랑 교점이 생길까? AB랑 교점이 생기겠죠. 무한히 연장되면 여기 교점 생길 거니까. 그럼 위에서 몇 개? 4개. 기둥에서는 몇 개만 만날까요? 2개. 자, 바닥에서는 몇 개가 만날까요? 한 개가 만나겠죠. 그치. 그러면 윗면에서 5개, 4개. 그 다음에 기둥에서 몇 개에서 2개에서 총 몇 개 만난다? 6개 만난다. 이렇게 판정을 하자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AB와 꼬인위치에 있는 거죠. 꼬인위치는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만나지도 않고 뭐하지도 않은 평행하지도 않은 그러면 지금 모든 모서리에서 만나는 거랑 평행한 걸 했으니까 전체에서 이거 두 개 뭐 해버리면 네. 빼버리면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검산의 툴로 생각하시면 되고 자 먼저 공간 감각을 익혀야 되니까 여기서 직접 세 분을 칩시다. 자 윗면에서는 꼬인위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둥에서는 몇 개가 있죠? 3개가 있고요. 그쵸? 자 밑면에서는 4개가 있는 거죠. 평행하지 않은 거. 그치? 그래서 기둥에서 3개 밑면에서 4개에서 총 몇 개 되는 거? 7개 되는 거. 그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직선 AB와 수직한 모서리겠어. 이것도 중요합니다. 뭐 또 왔어? 안 돼? 꺼졌어? 아니요 안 보여. 안 꺼졌어? 그럼 뭐야? 시간 몇 시야? 이미 지난 집에. 24분 아 그래? 알겠어. 아직 반 안 지났는데. 쌤 근데 저거 다뭐 하면 14. 14조 당연하죠. AB 빼고니까. 아. 와. 그렇게 하면서 이제 깨달음을 가져가는 거죠. 그렇게 잘 생각해.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러면 직선 AB와 수직한 모서리를 잴 겁니다. 직선 AB가 90도를 이루는 거.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윗면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대로 여기 A랑 AF랑 BF 있을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GH는 무슨 위치에 있는데? 꼬인 위치에 있는데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 사이에도 각의 따집니다. 자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쌤이 나중에 할 얘기긴 한데 이렇게 어떤 성분이랑 이렇게 어떤 성분이 이루는 각이 궁금하대. L과 M이 맞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요. 하지만 얘는 뭐 하면? 연장하면 만납니다. 그치? 그럼 요 각을 이제 우리가 만약에 세타라고 한다 치면 여기 있는 이 L을 평행이동을 한다라고 쳐볼까? L'으로 평행이동을 하더라도 M과 이루는 각의 길이는 똑같이 뭐가 될까요? 세타가 됩니다. 자, 동시에 M도 평행이동한다 쳐봅시다. M도 평행이동한다 치더라도 어차피 둘이 이루는 각은 뭐로 똑같으니까? 세타로 일정하니까
평행이동에도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위치 관계가 각의 크기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고 정리하기 때문에 공포인 위치에 있는 도형도 평행이동하면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평행이동에서 이루는 각들을 앞으로 관찰한다. 이건 이제 약속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AB와 수직한 모서리는 자 기둥에서 그대로 몇 개가 다 될 거다? 5개가 다 될 거예요. 아니 얘가 이렇게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와서 수직이 되는 거잖아. 방금 그 얘기를 한 거라고요. 그래서 꼬인 위치에 있는 것도 이루는 각 존재한다 안 한다? 합니다. 정리를 합니다. 각은 무조건 존재합니다. 그래서 AB와 수직한 모서리가 총 몇 개가 되는 거냐면 5개 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이런 측면들을 좀 짚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5번째 평면 BCHG와 만나는 평면의 개수. 자, BCGH면 이 앞면이다, 그치? 그럼 지금 위에서 하나, 옆에서 2개, 밑에서 몇 개? 하나 해서 4개라고 적고 싶은데 평면도 무한히 그치 뭐 되는 공간이라서 확장되는 공간이라서 자, 요면 말고 뒷면도 이렇게 무한히 확장되면 앞면이랑 결국 뭐 할 수밖에 없을까? 만나면서 교선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사상을 이어나가자는 거예요. 이해했나요? 그 윗면 1개에다가 자, 옆면 몇 개에다가 4개 다 되는 거죠. 왜 자기 자신도 되는 거야. 자 주체성이 왜 이렇게 높아? 자기 자존감이 왜 이렇게 높아? 자 밑면은 뭐가 돼요? 1개가 되니까 총 몇 개가? 6개의 평면 다 만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잖아. 너는 위치관계 분류한 거 생각해보세요. 평행하지 않으면 다 뭐 해야 돼? 만나야 돼. 여기서 평행한 평면이 있나요? 쟤랑? 없지? 지금 앞면이랑 평행한 평면이 존재해? 안 하지? 그럼 나머지 평면은 무조건 뭐 하는 위치관계? 만나는 위치관계 분류가 돼야 된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관계들을 판단해 나가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자체 교재는 공간 개념은 6페이지까지 정리를 열심히 해오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런 기초적인 내용들 말고 이제 판단 도구를 배워 나가면서 국내 재밌는 것들 시작해요. 끝. 나 스포가요. 고생 많았습니다. 과제는 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인포자.